청주에 있는 작은 소머리 국밥집. 그곳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최주식.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 주인이지만 그는 주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생과 주식 투자에 통하는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밥집을 처음 열었을 때만 해도 손님은 하루에 10명 남짓이었습니다. 아침 6시 문을 열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처음엔 손님이 하루에 몇 명 안 돼서 국물을 우려내고 밥하고 설거지까지 혼자서도 충분히 해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고 단골이 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가게 밖까지 이어지고 주문은 쏟아지는데 육수는 계속 끓여야 하고 밥솥은 3번은 더 채워야 한다. 테이블 치우랴, 새 손님 맞이하랴, 김치며 부추 무침을 다시 채우랴, 설거지는 쌓여만 간다. 계산대에선 거스름 돈을 찾다 보니 손님이 또 들어오고 주방에선 육수가 넘칠까 불을 조절하며 동시에 고기를 썰어야 한다. 그야말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정신이 쏙 빠지는 전쟁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국물이 진국이다. 이 집은 화학 조미료 맛이 안 난다. 입이 까다로운 손님들까지 단골이 되면서 가게엔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이 늘어났습니다. 최주식 사장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혼자 주방을 감당하기엔 몸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써야겠다. 구인 공고를 내자 많은 지원자가 왔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사람은 김태호. 주방 경력 12년. 국밥, 갈비탕, 육개장 등 다양한 탕 요리를 해봤고 대형 식당 주방장까지 했다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주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 믿을만하지. 김태호는 면접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장님, 주방은 제 손에 맡기세요. 20인분, 30인분? 한꺼번에도 거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바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해본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문제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위생 문제. 김태호는 고기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칼을 행주로만 툭툭 닦고 다시 썼습니다. 최주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우리 가게는 위생 철저히 합니다. 고기 만질 땐 장갑 끼고 칼은 재료마다 바꿨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이 정도는 손님들이 몰라요. 두 번째, 조리 방식의 고집. 최주식은 사골 국물을 14시간 이상 끓이고 중간에 절대 물을 추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는 국물이 부족한데 그냥 물 좀 붓죠 뭐 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조리했습니다. 최주식이 제지하면 내가 국밥만 10년 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라고 반박하곤 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김태호는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 해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 라는 말만 남기고 그 사건 이후 최주식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경력보다 태도가 중요하구나. 며칠 후 한 젊은 청년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름은 허강영. 요리는 해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방 경력 제로. 자기소개서도 단순했고 손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빛이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고 무엇보다 절실해 보였습니다. 최주식은 그를 뽑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칼질도 어설프고 국자 드는 손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속도와 태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육수 맛이 달라지자 스스로 국솥을 열어보고 메모를 하더니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뼈 양이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맞죠? 또 하루는 실수로 육수를 넘치게 했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먼저 나와 청소를 하고 국물을 새로 우려놓기도 했습니다. 허강영은 지적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실수를 기록하고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는
최주식이 만든 레시피와 운영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겪으며 최주식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거 인생 또는 주식이랑 똑같네. 인생도 주식도 그렇습니다. 경력이 10년이든 20년이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틀린 습관과 고집은 독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괜찮다. 그 생각이 큰 손실을 부릅니다. 반면 허강령 같은 초보 투자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규칙을 세우고 실수를 기록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오늘도 최주식은 주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전부는 아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과 바뀔 수 있는 용기다. 그가 주방에서 배운 이 교훈이 당신의 삶과 투자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최주식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식 투자와 똑같았다. 주식 시장에서도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 고정관념, 고집된 방식이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는 기초부터 천천히 배우고 좋은 습관을 쌓으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그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느꼈던 그 깨달음, 그것을 주식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한 그는 초심자의 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배우려는 의지,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처럼 최주식은 주방에서나 주식 투자에서나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신 역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가?